저는 원래 여기서 결혼하고 싶었습니다. 왜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결혼식을 하는지 알겠어요. 스몰 웨딩 검색하면 항상 이런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. 비용 절감, 우리만의 결혼식, 의미 있고 감동적. 근데요, 이게 직접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이 문장들 뒤엔 안 써있는 말들이 있더라고요. 오늘은 대전 서구 정부 지원으로 스몰 웨딩을 직접 해본 사람의 아주 솔직한 후기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원래 저희는요, 처음부터 큰 예식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. 하객 500명, 식권전쟁, 밥 먹고 너네 결혼했구나 하고 끝나는 이런 식의 결혼 말고 야외에서 조용하고 예쁘게 하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. 이거 스몰 웨딩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? 그러다 알게 된 게 대전 서구 스몰 웨딩 정부 지원 사업이었어요. 이거 보는 순간 이건 하라는 거다 싶었습니다. 이미 스몰 웨딩을 생각 중인데 정부에서 지원까지 해준다? 솔직히 안 할 이유가 없었죠. 저희가 지원받은 작은 결혼식 예산은 300만원 정도였는데요. 사업에서 정해진 웨딩업체와 연결이 되어서 드레스, 메이크업, 스냅을 영수증을 첨부해 그 이후에 환급받는 방식이었어요. 신청은 어렵지 않았고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저희는 25년 2호 커플로 결혼을 했습니다. 이거 외에 스튜디오나 예복은 포함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사비로 진행했어요. 그래서 이때 결혼 박람회에서 마음에 들었던 업체랑 플래너 계약을 맺고 나머지를 했는데 이 웨딩 플래너분은 저희의 모든 일정에서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. 그리고 이게 결혼 준비를 해보면 플래너들이 계약서에 적는 금액보다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. 그래서 플래너한테 믿고 맡기기보단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꼭 체크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나름 이걸 한다고 했는데도 이게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건지 당연히 추가금이 있었는데 결혼 준비를 해보면 이게 워낙 치이고 신경 쓸 게 많아서 힘들잖아요. 그래서 결국 따지진 못했습니다. 이게 되게 사람이 좀 지쳐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며 좀 빨리 끝내버리고 싶거든요. 여튼 그래서 다시 작은 결혼식으로 돌아와 보면 이제 조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. 이게 결혼은 둘이 하는 게 맞긴 한데 현실적으로 둘만의 일은 아닙니다. 준비를 하면 할수록 집안 어른들과 그리고 소중한 하객들에 대한 고민이 커져갔어요. 이게 야외에서 하는 결혼식은 제 생각에는 너무 멋있고 이쁠 것 같은데 사실 좀 번거로운 게 맞잖아요. 어르신들도 불편할 것 같고 그래도 결혼식은 결혼식답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야외 결혼식은 포기. 그래서 선택한 게 연결된 웨딩 업체에 작은 홀을 빌려서 하는 스몰 웨딩이었습니다. 사실 이 순서를 생각해보면 야외 결혼식 때문에 스몰 웨딩을 한 건데 저는 결국 작은 결혼식만 남은 사람이 된 거예요. 이쯤에서 저의 로망은 조정이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시작되었습니다. 내가 다 해야 하는 결혼식. 여기서부터 진짜 현실이 시작돼요. 스몰 웨딩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예요. 업체가 대신 안 해줍니다. 식순, 음악, 장식, 동선, 누가 언제 들어오고 누가 어디 앉고 이걸 전부 직접 정해야 해요. 처음엔 그래도 규모가 작으니까 괜찮겠지? 정도 생각했거든요. 아니요. 작아서 진짜 더 신경 쓸 게 많습니다. 우리만의 결혼식이 가능하다. 이 말은 진짜입니다. 정말 우리 스타일이에요. 근데 이 말에 숨겨진 정확한 해석은 이거예요. 잘 되면 우리 덕, 망하면 전부 우리 책임. 네, 다 내가 정했습니다. 소규모라 준비가 편하다? 이건 솔직히 인터넷 후기 중에서 가장 거짓말에 가까운 문장입니다. 근데 이걸 해보고 알았어요.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.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잘 준비했으니까 괜찮겠지?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인터넷 후기엔 잔잔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말이 많잖아요. 근데 실제로는요, 변수가 생기면 바로 티가 납니다. 저는 항상 제가 결혼할 때 직접 축가를 하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딱 준비를 했어요. 마이크랑 스피커가 고장이 났어요. 이게 라이브라서 노래는 하고 있는데 제 목소리는 지지직거리면서 끊기고 이때 진짜 머릿속에 스친 생각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. 이래서 다들 전문 업체를 쓰는구나. 사실 근데 시작하기 전부터 저는 스피커 체크가 좀 불안했어요. 리허설을 해보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았거든요. 좀 음질도 떨어지고 문제가 될 것 같은 소지가 있었어요. 근데 업체분께서는 이거를 호언장담하시더라고요.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. 근데 하필 첫 문제가 저였던 건가요? 이게 대형 예식장이었으면 직원이 뛰어왔겠죠. 뭔가 어떤 조치가 있었겠죠. 근데 여긴 스몰 웨딩, 직원도 없고 장비도 최소.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. 이게 우리가 다 한다는 거에 진짜 의미구나. 마지막에 또 한 번 멘탈이 나가요. 잔금 정리를 하잖아요. 근데 갑자기 현금 결제를 유도하시더라고요. 당일에 결제한 금액이 560만원 정도였습니다. 근데 카드 결제를 하면 10% 부가세를 더 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. 정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인데 이렇게 현금 장사를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솔직히 기분이 좋을 수는 없었어요. 결혼식은 끝났는데 마음이 찝찝한 상태로 집에 가는 느낌. 사실 큰 결혼식장이라면 이럴 일도 없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스몰 웨딩의 진짜 장단점을 정리를 해보면 뭐든 우리 스타일대로 할 수 있다. 경험 자체가 특별하다. 근데 솔직한 단점은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
속도가 엄청나다, 변수 대응이 거의 불가능하다, 정신적으로 생각보다 힘들다. 그래도 사실 좋았던 건 저희는 일반적인 결혼 순서로 하진 않았거든요. 로또를 구매해서 럭키드로우를 통해서 신부의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로또도 나눠줬습니다. 화분과 흙을 준비해서 미리 종이컵에 담아놨어요. 그리고 하객분들이 입장할 때 한 분 한 분 화분에 흙을 줄 수 있게, 아버님이 입장할 때 이 화분을 들고 단상으로 가서 양가 어머님께서 이 화분에 물을 붓는 플랜트 세레머니도 했어요. 정말 재밌더라고요. 그리고 저희는 입장하는 모든 하객분들에게 꽃잎을 나눠줘서 행진을 할 때 쭉 서서 길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렸고, 저희가 지나갈 때 머리 위로 꽃을 뿌려달라고 했습니다. 그 많은 사람들 사이로 꽃잎을 맞으면서 퇴장을 하니까 기분은 진짜 좋긴 하더라고요. 이건 진짜 특별했습니다. 힘들었지만 저희다운 결혼식이었고, 이 경험 덕분에 결혼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. 만약에 스몰 웨딩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딱 한마디만 하자면 이거예요. 예쁘게 보이는 후기 말고 힘들었다는 후기부터 보세요. 만약에 그걸 보고도 그래도 난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가 진짜 준비된 겁니다. 이 영상이 스몰 웨딩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. 구독과 좋아요는 스몰 웨딩을 준비하느라고 고생한 신랑에게 응원이라고 생각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